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정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명에 가까운 고위직 인사를 검사장급. 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호하고 예.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예. 연구위원으로 갔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사법연수원 19기, 20기,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80년대 초 학번들이 84학번, 윤갑근 84학번, 김진모 84학번. 김진모는 이명박 시절에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김종익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말하듯 분입니다. 아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1위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갑근은 어떤 사건을 말아먹었죠? 우병우 사건을 예,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게 만든 우병우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전화통화 내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와 전화통화한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사의 표명을 했네요. 둘 다 사의 표명. 또 누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예. 또 이런 분들이 다 강등되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점식 저분은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전직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과 함께 예, 거기에 연구원으로 수도적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팀장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선거사범 기소할 때 친박 의원들은 전원 다 불기소한 화려한 전력의 소유자. 아유, 멋진 분들. 그런데 정점식 대검 전 공안부장은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그렇다면 환대를 받았느냐?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보수 진영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는 비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전현준 52세. 이분들이 20기면요. 정점식 이분도 그렇고 소년급제한 분들이 4학년 때 다 붙은 분들입니다. 19기는 3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서울대 84학번들이 다 소년급제한 분들. 광우병 파동 PD 수첩 수사를 지시했네요. 결국 PD 수첩 PD들은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나요? 맞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 무죄가 됐죠. 예.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PD 수첩 예.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 과정에서 임수빈 부장이었죠. 그 당시에 임수빈 부장사가 본인이 이걸 직접 수사를 하고 증거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층부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의 어떤 중수부라든지 검찰총장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수빈 변호사가 직을 던지고 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전현준 20기 우병우라인 땡큐 I'll do that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소했던 분이 바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에. 예. 자 계속하시죠. 자 검찰에 나오니까 벼랑한 쌈딱 본능이 드러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 의원님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신문에 있는 걸 좀 몇 줄 봤을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고도 또 많은 분들의 인사가 있었죠? 예. 예, 눈에 예. 띄는 인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전 대검 정보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네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사의 표명을 한 것과 약간 대조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검 검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일산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의 고등검찰청은 국가 송무나 아니면 재정신청 사건 아니면 뭐 연구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공판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사실상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검사의 생명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천성 인사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되나요? 예. 예를 들어 일선 검사장 예. 혹은 차장 이런 분들이 최전방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전 야전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저 후방에서 예비군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노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이 법무연수원 아침에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냐고 하면은 검찰의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기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후배 기수가 먼저 부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버티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이제 마지막 퇴직까지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예, 꽤 변호사로 개업을 해봐야 옛날처럼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공무원으로 있겠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가서 정관예우 대우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 검찰로 마지막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버티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벗어라? 검찰에서는 그렇죠. 아하. 옷을 벗어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돈봉투 반찬, 그리고 인선, 이게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검찰 층에서. 그리고 이 보도를 딱 받은 당사자인가 아니면 뭐 그 다른 분이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예. 예. 아무도 몰랐고요. 예.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아마 언론 보고 알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오. 25분 전에 알았다. 예. 그리고 통상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검찰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보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전 또는 좀 급박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요번 검찰 특별 인사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검찰 인사는 아주 극소수.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 차장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봉욱 차장. 예. 왜냐면 그분은 제청을 해야 되니까. 검찰청법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검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검찰서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임명한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도 반드시 검찰총장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검사총장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과연 차장이나 차관이 제청할 수 있느냐 예. 대통령한테. 아니, 황교안 직무대행은 대통령 기록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지정 기록물로 30년 지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또 황교안 권한 대행 때 지금의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한 명 비어 있을 때 인사하지 마라. 예. 더 권한 대행 인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상.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직접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청을 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제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법리상으로는 이 검사의 인사인데 법에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그게 부당하고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항의하겠죠. 근데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차장이나 차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건 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인사를 하면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 등을 그렇죠. 이유로 됐어요? 이유로 말했는데,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인사를 할 때 과거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 저도 만주 변호사로 인간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예, 예.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사전에 논의를 거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이금노 차관이 이금노 차관이 있죠. 장관을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검은 봉욱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에 뭐랄까 권한을 확고하게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잘못된 처리라고 하는 것의 함의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당신들 봤더니 우리가 판단할 그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의 독립적 지위 때문에 그냥 사건을 조사한 걸 봐줄 수도 있겠지만 네, 곰곰이 살펴보고 다 살펴봤다 우리가. 그냥 당신들 이거 정치검찰로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수사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 인사가 예. 더 명분을 가지려면 다음 인사가 이와 똑같은 방식의 어떤 부적정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되 그동안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던 그야말로 물 먹고 있었던. 능력 있는 검찰을 다시 승진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더 낮추거나 축소하거나 할 예.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요. 지금 그 검찰 차장으로 간 봉욱 그 대검 차장. 네네. 이분은 검사 임용시험에서 인관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임용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임관시험. 인관시험에서 1등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 우병우 아니에요?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동기. 동기, 네, 19기. 네네. 그리고 대학도 동기동창.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법대 8사건. 예. 그리고 이분은 광주분, 그렇습니다. 한 분은 또 TK 분이시고요. 영주분. 그래갖고 네네. 평상시에 봉욱 현 대검 차장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이게 경쟁 의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원석인가요? 조원석 부장검사. 조원석 부장검사다. 그분도 이제 옷을 벗었죠. 네네네. 형사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또 고대 8사인데 그분한테도 또 열등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병우 그 수석이 있을 때 자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다 외곽을 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욱 차장검사 대검 차장 놓을 때 검찰 내부에서 박수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한 게 예.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방에서 재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으로 봉욱은 우병우 라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애매한데 우병우 라인이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예.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러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봉 그 현재 서울 고검 검사로 갔단 말이에요. 예. 대검 범정기획관. 이건 아주 요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대검찰청에 있다, 보직을 발령받았다라고 예. 하면 승진 코스를 달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검찰청은 뭐 일선 그 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큰 어떤 기획 수사를 과거에 뭐 이제 중수부에서 했었고요. 중수부가 이제 폐지된 이후에는 반부패 범죄 수사부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기획 수사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검에서 있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검찰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승진 코스를 달리고 있는 엘리트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중에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수봉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검장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대검 정보기획관, 범정기획관, 예. 범죄정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던 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윤회 문건 2015년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뭔가 이제 조금 덮었다. 청와대의 뭔가 입맛에 맞는 수사
수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승진가도로 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검찰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승진을 보게 되면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잘한 사람들을 요직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이 정수봉 이 범죄정보기획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인사 배제가 돼야 될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정수봉 이분이 2014년 정윤회 문건 때 이분이 형사 1과장인가 였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형사 1부장이었습니다. 형사 1부장이었는데 네. 이분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정윤회 집을 압수수색하자고 제안했던 분이에요. 네,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예.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유상범 차장. 예, 차장. 이분은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이제 핵심을 담당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문건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 진위 수사는 누가 담당했냐면 방금 정수봉. 말씀하신 예. 정수봉. 진위. 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당시에는 우병우 라인이 아닌 거로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우병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눌렀대는 거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죠. 왜 이 고발자를 압수수색하냐. 그래서 이제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우병우 라인이 아닌데 이거 누른 거가 얘기가 나갈까봐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 요직으로 영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 조금 예. 이제 좀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수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 사건을 맡아서 그냥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정윤의 그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나왔지만, 근데 원론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김수남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이 문건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수사를 했는데 이 진위 여부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 이거 그 청와대 문건 맞다라고 판단을 맞다라고 했잖아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냥 풍문을 예컨대 민정수석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보고 풍문에 따른 어떤 정보 문건이 작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직접 한다면 확인한. 그렇죠. 최소한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면 사실이다라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건의 매우 일부분만 수사를 하고 그 일부분이 바로 그 중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국정농단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떤 진위 여부만 아주 일부분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뭐 일부 확인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 나머지 볼 것도 없이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덮어버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잘못된 수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천이 된 게 아닐까. 임수빈 부장이었죠. 그 당시에 임수빈 부장사가 본인이 이걸 직접 수사를 하고 증거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층부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의 어떤 중수부라든지 검찰총장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수빈 변호사가 직을 던지고 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전현준 20기 우병우 라인 땡큐 I'll do that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소했던 분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 예. 자 계속하시죠. 자 검찰이 나오니까 벼랑한 그 쌈딱 본능이 드러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신문에 있는 걸 좀 몇 줄 봤을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고도 또 많은 분들의 인사가 있었죠. 예. 예, 눈에 예. 띄는 인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전 그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전 대검 정발 때 친박 의원들은 전원 다 불기소한 화려한 전력의 소유자. 아유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점식 그 대검 전 공안부장은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그렇다면 환대를 받았느냐?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보수 진영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는 비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전현준 52세. 이분들이 20기면요. 정점식 이분도 그렇고 소년급제한 분들이 4학년 때 다 붙은 분들입니다.
19기는 3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서울대 8사건들이 다 소년급제한 분들. 광우병 파동 PD 수첩 수사를 지시했네요. 결국 PD 수첩 PD들은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나요? 다 무죄가 법 판결에서 다 됐습니다. 무죄가 됐죠. 예.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PD 수첩 예.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 과정에서 임수빈 변호사가 검사장으로 1위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갑근은 어떤 사건을 말아먹었죠? 그 우병우 사건을 예,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게 만든 우병우로 수사하라고 했더니 전화통화 내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와 전화 통화한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사의 표명을 했네요. 둘 다 사의 표명. 또 누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예. 또 이런 분들이 다 강등되거나 아니면 그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점식 저분은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전직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과 함께 예, 거기에 그 연구원으로 선도적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팀장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선거사범 기소. 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도 그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그 네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사의 표명을 한 것과 약간 대조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검 검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일산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의 고등검찰청은 국가 송무나 아니면 재정신청 사건 아니면 뭐 연구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공판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사실상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검사의 생명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끊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정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명에 가까운 고위직 인사를 검사장급. 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호하고 예.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예. 연구위원으로 갔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사법연수원 19기, 20기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80년대 초 학번들이 8사건, 네, 윤갑근 8사건, 8사건, 김진모 8사건. 김진모는 이명박 시절에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김종익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말아드신 분입니다. 아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군요. 윤갑근 대구 고검장 19기 중에